예, 안녕하세요. 놀이섬입니다. 여기 자꾸 단축키가 헷갈려서 강의를 몇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녹화가 끊겨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매핑에 눈에 보이는 걸 하기 위해 이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메테리얼 에디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보시면 슬레이트 매테리얼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 슬레이트 매테리얼은 이제 노드 방식으로 하는, 요새 많이 바뀌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제 매핑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스탠다드를 가져오시고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디퓨즈 컬러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제 매핑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단축키는 F9가 있고요. 이제 Shift Q가 있습니다. F9는 그냥 일반적인 렌더고요. Shift Q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걸어둔 오션이든 뭐든 이제 단축키로 빠른 렌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방식이라 이제 노드는 안 쓰고요. 이제 컴팩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팩트 매테리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이제 컬러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 상태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을 여기 앞 내려서 여러 개를 줄 때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지만 좀 한 번에 편하게 많이 보기 위해서 샘플 윈도우를 이렇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 뷰를 이제 눌러서 이 우측의 것을 눌러서 실린더나 박스에 어울리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인테리어가 아닌 이상,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거의 다 그냥 스피어로 작업을 하고요. 어차피 그냥 뷰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보시면 앰비언트 디퓨즈 컬러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디퓨즈 컬러 이제 보이는 컬러죠. 빨간색으로 해주시고요. 앰비언트 컬러는 이제 환경의 이제 반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 차이가 많지 않는 이상 묶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걸로 컬러를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 컬러를 줬을 때는 뭐 인테리어나 이렇게 하더라도 요새는 다양한 그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질을 입히는데요.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이제 디퓨즈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 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매핑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비트맵을 불러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샘플들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비트맵을 선택을 해서 맵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가 있는데 뷰포트 상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렌더 창에서는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뷰포트 창에서도 이 매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렌더를 걸었을 때 화면과 이제 퀄리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밖에 나가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요즘은 리얼리스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리얼리스틱을 끄시고 이제 쉐이디드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 때문에 자꾸 이제 녹화가 끊겼다, 실행됐다, 아니면 아예 이제 종료가 돼서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서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드래그를 해서 카피나 스왑, 인스턴스가 다 가능합니다. 스왑을 통해서 복사를 해도 되고, 스페큘러 컬러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큘러 컬러가 그 렌더를 걸었을 때 지금 이거와 지금 보이시죠?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렌더에 이제 클론을 해서 하나 남겨주시고, 다시 스페큘러 컬러를 끈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주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러 맵을 통해서 스페큘러 좀 더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이런 걸 통해서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꺼볼게요. 컬러를 껐을 때 렌더 창을 보시면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블랙으로 된 매핑 부분은 어둡고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일수록 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지금 이 이미지를 넣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 디스카드 올드 맵을 해서 이제 옛날 맵을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주시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약간 얼룩이 생겼죠. 지금 얼룩 맵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되고요. 이제 똑같이 다 누르면 되시고, 이제 일일이 이제 영어를 해석해 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플렉션과 이제 리프렉션인데, 지금 매핑을 이제 클리어로 다 없애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범프는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대로 잘 확인하시고, 이제 리플렉션은 이제 보시면 어디 갔죠? 이제 레이트레이스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스가 보시면 뒤에 체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 반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위의 맵을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리플렉션 같은 이제 굴절이죠. 반대로 이걸 주시면 그 안에 게 투명한데 그 바깥쪽 면이 이렇게 굴절을 일으켜서 렌즈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파가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유리잔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쓰는데요. 지금 눈에 보기 편하기 위해 이곳에 매핑을 하나 입혀 보겠습니다. 디퓨즈에 체커를 입히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굴절이 들어가서 정면에서 봐야 되나요? 굴절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굴절이 아닌 반사로 보시면 빨간색은 살아있고 주위에 반사율을 높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퍼시티 쪽에 그냥 오퍼시티를 0을 줘서 볼 수도 있는데, 레이트레이스가 들어가면 일단 오퍼시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 되어 있죠. 아마 레이트레이스가 오퍼시티 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주시면 반사와 이 굴절의 값이 다 들어가서 지금 렌더가 이렇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둘 다 레이트레이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CPU를 많이 먹어서 렌더가 오래 걸립니다. 모니터가 작아서 좀 갑갑하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오퍼시티 쪽에는 보통
폴오프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폴오프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투명한, 이제 아웃라인은 살아있고 안쪽은 투명해지는 이제 그라데이션의 그 오퍼시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리플렉션을 쓰거나, 리플렉션이 지금 많이 들어간 거죠. 적당한 값을 언제나 생각을 해주셔서 그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페큘러 레벨과 그로스니스, 그리고 이 렌더에서 이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넣어주시면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컬러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측 버튼을 눌러서 카피 페이스트, 그래서 렌더를 눌러주시면 이제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들어가서 이제 원 컬러, 이제 솔리드로 이제 꽉 채워진 그림자가 안 들어간 그런 컬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퍼시티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 값이 밑에와 다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멘탈레이 커넥션이나 이제 다른 렌더러와 같이 연결 써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슈퍼 샘플링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디자인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글씨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렌더 거는 법을 할 텐데요. 제 렌더 이제 확인을 이제 여기서 걸죠. 렌더 뷰 창은 제가 옵션 창을 렌더 셋업 창이 있는데 단축키가 F10입니다. F10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이트레이서나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Shift Q를 눌렀을 때 렌더러가 이제 1프레임만 거는데 액티브 투 100을 해주면 Shift Q를 눌렀을 땐 이제 컨티뉴 해서 1부터 100까지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제가 단축키가 안 돼서 F9를 눌렀을 때는 이거를 했을 때도 한 프레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타임바가 이제 지금 0에서 100이지만 타임바가 300이 되어 있다면 0에서 300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레인지는 0에서 100, 지정 구간을 렌더를 거는 겁니다. 혹은 부분별로 콤마를 통해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리아 투 이제 렌더 있는데 뷰포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레기온을 통해서는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렌더를 거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저거 되는데 여기 보시면 레기온이 있습니다. 이걸 속에서 이렇게 부분 렌더를 이제 확인을 위할 때 하는 거거든요. 보통 렌더를 걸 때. 그래서 이제 엄청난 큰 작업을 할 때 쓰는 편이고요. 이제 아웃풋 사이즈는 이제 사이즈 렌더를 이제 걸어서 아웃풋으로 뽑을 때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그래서 앰모스피어와 이펙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포함이 이제 체크를 해줬을 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 라이팅과 이런 건 기본 세팅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누르셔서 DV라든지 HD 1920으로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세이브 파일은 이제 렌더를 하는 이제 저장하는 곳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서 렌더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있는 그 이제 렌더러와 기본 멘탈레이와 이제 아이레이가 9버전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멘탈레이와 이제 디폴트 렌더 V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에 멘탈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시면 옵션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제 이 안에서 렌더 엘리먼트를 통해서 바꿔주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책자를 통해서 좀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포트를 이제 쿼드 중에서 퍼스펙티브 뷰에 렌더를 이렇게 걸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씨 애니메이션을 이제 매핑부터 좀 간단하게 마무리 이제 그 튜토리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맥스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원래 기준으로 잡았던 거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맥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3D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강좌를 통한 이 화면 분할과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단축키도 좀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맥스의 글씨를 애니메이션 적용해서 타이틀에 쓰이는 부분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부탁드릴게요. 이만 뿅!